예, 저 금융감독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일한 사안들 일좀 있어서 쭉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작년 사모펀드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내부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은행 금융제재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쭉 보면 좀 많이 있는데 조사기관과 제재 시점 이걸 한번 주의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 우리은행 제재 같은 경우에 ELS 파생 상품, 고객 개인정보 유출, 개인 비번 임의 조작, 동일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동일한 시기에 내부 통제. 근데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대한 규정을 보면 24조 2에 임원의 제재의 경우에는 동일한 검사에서 2개 이상이 경합되는 경우엔 가중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개인 비번 임의 조작 사건은 뭐 금융위 법령 해석 심의 검토 후에 제재심을 진행했는데 모두 내부 통제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병합하지 않고 2개월 단위로 세 개로 쪼갰어요. 특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차세대 시스템 구축 문제로 해가지고 거래도 안 되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고객 정보 유출, 금전 사고, 전형적인 내부 통제 문제인데, 이거로 인해서 뭐 기관 권고, 과태료 8천만 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심한 내부 통제 문제인 고객 비번 임의 조작 사건과 ELS 불안전 판매, 이건 임원 제재가 없었거든요. 왜 개인정보 유출과 달리 임원 제재가 없었을까요? 혹시 이런 것들을 그 전에 DLF 때문에 중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배제해 준 게 아닌지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비슷한 걸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금융 시행 세칙을 한번 보면은 이 DLF 불안전 판매 이외에 계속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제24조 2와 시행사 46조 2 가중제재 요건이 되는데 가중제재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이제 직원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하는데 임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 거예요. 과연 내부 통제 책임은 누가 더 클까요? 임원이거든요. 근데 이런 조건을 해야 되는데, 특히 2000년에 있었던 청와대 감찰도 제재 순서를 바꿔서 제재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최고 경영자들의 제재를 회피할 의도가 있는 걸로 금융기관 당사자에 그렇게 비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은행의 제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근데 그 다음 한번 보시면 DLF 불안전 판매 제재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게 있습니다. 양매도 ETN 불안전 판매의 경우 해가지고 내부 통제 미비로 보이는데, 결정문에 양매도 ETN 검사에서 지적된 문제가 다시 발생한 거다. 이거 지적한 사안이 그 다음에 다시 발생한, 이건 가중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금융감독원이, 저는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많이 하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밀한 법적 해석을 통해서 규정에 따라 가지고 징계를 해야 될 거 해야지만 내부 통제가 지켜진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기관 친화적으로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런 소비자 피해는 발생하고 금융 질서를 어떻게 세울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쪼개기로 해서 같은 사안이 같은 시기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감독원장님의 입장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 입장을 밝혀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검사 제재와 관련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혹시라도 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지 않겠냐 해서 제가 직접 검사 제재와 관련된 필요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 TF를 꾸려서 내부적으로 아주 그 신중하게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과 관련된 사례에서는 특히 가중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가중되지 않은 점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연계된 사건에 대해서 몇 건의 책임 있는 조치를 받아야 될 경우 가중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3건 임직원 모두에게 3건 이상의 경우에 가중하는 걸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위 법령에서 2건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3건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손태승 회장, 우리은행 회장 손태승 회장과 관련해서는 이 3건의 주요 검사 그 과정에서 손태승 회장에게 지적된 게 2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중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직전 제재를 받고 나서 추후에 다시 제재를 받는 경우에 넌 가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전 제재를 받고 나서는 아직까지 추가적인 제재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그 건과 관련해서도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원 제재와 직원 제재와 관련해서는 귀책의 경중을 가려서 어떤 경우에는 임원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어떤 경우는 직원에 대해서 제재를 했습니다. 모든 건에 대해서 임원들의 제재가 있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한 경중을 가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에서 2건 이상인데 실제 운영은 3건 이상을 하고 있었다. 사실 내부 통제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재량권보다는 좀 더 엄밀하게 해야 되는 게 맞았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손태승 회장의 경우도 그렇고 이 사안들 자체가 내부 통제 미비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제가 금융회사 근무하면서 실제 직원이 내부 통제를 할 때는 사실 임원 선에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버리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해가 약하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임원은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게 임원의 취임 자격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는 위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대책을 TF를 했다고 하니까 마련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영호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원보 원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가지고 질의보다 답변이 더 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권은희 의원님. 예,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재호 의원님께서 머지포인트 관련하고 점검법인데요. 우선 하나 명확하게 해야 될 거는 점검법 개정하고 머지포인트 사태하고는 관련이 없죠. 사실 보면 등록된 업체이고 머지포인트 등록하지 않은 데니까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되고 점검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머지포인트는 이제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업체입니다만 이제 점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거기에 또 감독 강화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지 않겠나 그런 점검법 관련해서 보면 한국은행과의 관계, 그다음에 유사수신, 그다음에 여전법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걸 알고 계시죠? 네, 근데
그 많은 논란들을 한 번에 다 하는 것보다도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가 밝힌 게 있습니다. 예. 지급결제 서비스 소비자 편의와 뭐 예치금의 외부 위탁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일단 빨리 통과시켜서 소비자 보호에 주력을 하고 쟁점이 있는 건 하나하나 합의해나가는 순차적으로 법안을 개정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위원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저도 전자금융거래법이 사실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들어있고 또 감독과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들어있고요. 지금 지급 이제 종지사 문제, 종합 지급결제 사업자 문제하고 외부 청산과 관련해서 한국은행과의 관계 이게 논란이 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지연이 안 되고 있는데, 예. 이번 기회는 그래서 합의될 저도 수 있는 것부터 하고 예. 그 논란은 정의를 해가면서 하시게되는 것. 예, 뭐 저도 그것이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법안 소위에서 예, 논의가 될 테니까 예, 의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013년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서 대체거래소가 네,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체거래소 작동하는 데가 없죠. 예, 없습니다. 근데 법이 생긴 지 8년이나 됐는데 왜 한 군데도 없을까요? 근데 찾아보니까 규제 내용이 처음에는 시장 거래량 5%, 개별 거래량 10% 이렇게 하면 수익성이 하나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17년에 또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시장 거래량의 15%, 3배 확대도 별로 안 보이죠. 왜 그럴까요? 예, 뭐 아직까지 이걸로서는 대체거래에서 취급할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 사업성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거래소가 독점적 지위를 갖는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래소가 공공기관 제외라는 꼼수다 이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그럼 거래소를 공공기관 제외로 했던 그 이야기가 현재까지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도는 만들고 예. 그 최근에는 또 그 ATS 관련해서 금융투자협회하고 또 몇 개 증권사들이 그 같이 또 대체거래소가 연구 영역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상장 주권하고 DR만 다르잖아요. 네, 좀 더 지금 보면 가상자산 업법도 논의가 될 텐데 가상자산 예를 들면 업비트 같은 데는 또 최근엔 그런 기사도 나더라고요. 우리금융 지분 사는데 들어오겠다. 자, 아무런 책임도 없이 하는 업자 그리고 아마 특경가법의 그 혐의도 받고 있는 그런 데에 은행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대체거래소를 좀 활성화시키면서 그런 좀 유도하고 공익적인 가치를 좀 높이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제 뭐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다 요구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또 거래되는 범위를 증권에서 또 더 넓혀가지고 가상자산이나 이런 것까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좀 저는 생각을 고민을 합니다. 같이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지난번에 금융위원장님하고 금감원장 각각 미래에셋 대우하고 네이버의 자사주 맞교환 그게 이제 공동 보유에 해당하느냐 등등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공동 보유라고 하는 건 140 어떻게 돼 있냐면 인도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그래가지고 쭉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금감원에서 그 당시에 법률 해석을 한 걸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금감원 그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대법원 판결 전권 앞에 여기 보면 청구권 확정된 권리가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걸 보인다면서 매수인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인도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보유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2002년의 대법원 판결은 보면 전국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보유를 본다는 것이 아니고 권리 행사 이전에 그 같은
권리를 취득했다는 걸로 또 보는 거다. 전혀 지금 대법원 판례하고 이게 두 개 상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면밀히 봐야 되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2017년에 이건희 차명 계좌에 대해서 과징금 납부 여부 관련 같은 것들 중요한 법령에 행정부 내에서 법의 해석 권한, 유권 해석은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지만 법제처에 이 취지를 해서 이 공동보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자본시장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전략적 제휴로 이런 행위에 따라서 나타나는 크기 때문에 이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하는 것이 어떤지 그 제안을 하는데요. 금융위원장님이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예, 뭐 이미 금감원에서 법률 해석 같은 거를 또 이렇게 받아보기도 하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법제처에 또 의뢰해 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SPC, 그다음 가계부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금감원에서 공정위에 미래세에 의한 SPC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계열사를 볼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의뢰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택 대출에 관련해 가지고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가계대출을 규제를 하니까 SPC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업자 대출 하는 케이스가 나와요. 그리고 작년에도 하나 있었는데 신탁을 또 해가지고 신탁을 활용해가지고 가계부채를 우회하는 게 나옵니다. 자, 가계부채 대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문제는 해당 은행의 KYC 룰, 노유 카스터머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했던 행위 내부 통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 분께서 유의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만 호흡 좀 하고요. 그 위원장님, 네. 그 얼마 전에 토스뱅크 출범을 했죠. 네. 뭐 저도 있었던 데라 잘 되길 바라고요. 네, 원앱으로 한다고 해서 원앱이라고 하는 게 토스에서 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샵인샵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봤습니다. 봤더니 좀 이상한 게 좀 발견이 됐어요. 보시면 토스증권에서 오픈뱅킹으로 타행으로 하다 보면 자금 이체를 토스증권에 정보 제공하게 돼 있어요. 은행에서 자금 이체한 걸 토스증권에서 한다는 게 제공되는 게 필수적인 건 아니죠. 그리고 오픈뱅킹 이거는 각각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건데 동의 절차가 생략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할 때 물어봤었습니다. 뭐 최소정보 원칙, 정보의 명확성, 보호기간 제한 이런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했더니 토스는 제가 오해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했습니다. 했더니 토스는 개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일이고 체크했어야 될 사안 중에 하나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지. 그래서 사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금융회사의 것은 금융이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일단 자신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이제 과기정통부도 있고 행안부도 있고 금융위도 있고 개인정보보호원이 있고 통화라는 이런 조직인데 이렇다면 사실 양쪽 협의를 수시로 했어야 되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됐고 이런 사안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 금융사의 신뢰의 문제와 정보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협의를 좀 자주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 은행도 보면 이런 개인정보를 필수동인지 개별동 선택동인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번 차제에 전은행에서 앱들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를 필수로 제공하도록 하고 뭐 이런 건 맞지 않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하고 그 개인 예. 진선미 의원님은 시간을 안 쓰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정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 산업은행 국정감사 때 언론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그래서 이동걸 회장님 답변하신 게 사실과 좀 다름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언론인 기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했는데 기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한테 소송이 들어왔을 때 준비 서면을 안 내고 공판을 연기하는 게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업은행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지금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언론인이 제출하지 않아서 공판이 연기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고요. 오늘까지도 확인하고 그 상황을 체크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과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좀 사실과 다른 답변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유감스럽고 또 하나는 여기서 느끼는 거는 워낙 우리 이동걸 회장이 전문가니까 아래에서 그런 상황이 정확하게 보고가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금융위원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 금융지주의 주주들 신용공여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규정에서 보면 우리은행의 사유이사가 아니고 우리 금융지주의 사유이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 자회사의 은행의 신용공여의 문제를 따지는 문제인데 지주의 이사이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적발하거나 할 방법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실질 입법 취지를 보면 이거는 지주 100% 지주의 경우에서 은행 지주의 사회이사일지라도 지정했을 때 신용공여를 공시하고 하는 게 마땅해 보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금융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님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일제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연기는 법원이 코로나 때문에 직권으로 연기한 거고요. 2차 연기는 스포츠 서울에서 사실조회를 해주지 않아서 쌍방 협의하에 연기된 겁니다. 그런데 스포츠 서울에서 사실조회를 안 해준 거는 사실은 기자와 협의를 해서 할 수도 있었을 거를 확인을 안 해줘서 그렇게 된 거고요. 뭐에 건너들으시죠? 예, 그리고 이 법정 기한이 연기됐다 하더라도 준비 서면이 미리 제출됐으면 서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는데 준비 서면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됐다는 의미이지요. 제가 뭐 특별히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27일이 2차 기일인데 어저께 해당 기자가 준비 서면을 넣으면서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넣었다고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해당 기자가 굉장히 무책임하게 임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위원장님 답변. 예, 우리 금융 사회이사의 신용공여 그 문제는 제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원님.